국민의힘이 어제 오후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는 이른바 전륜 결의문을 전격 채택해서 이 전국에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결의문은 106명 의원 전원 명의로 작성이 됐고요. 그간 강경 노선을 걷던 장동혁 대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장 대표의 공개 발언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죠. 그런데 이 후속 보도들을 보면요. 장 대표가 의총에 앞서서 물밑에서 이 전륜 결의문 채택에 동의를 하고 또 깊게 관여한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예고해 드렸는데요. 이 국민의힘이 어제 오후 소집한 이 비공개 긴급 의총에서 3시간가량의 난상 토론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선언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61일 만이자 6.3 지방선거를 86일 앞둔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히 결의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면서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윤어게인 주장을 배척하면서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윤어게인 세력과는 함께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한 공식적인 절윤 선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결의문은 이어 당내 구성원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고도 했습니다. 절연 문제 등을 둘러싼 당권파 대 친한계의 계파 대립을 더 이상 재현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이 결의문은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이 모두 기립한 가운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표로 낭독을 했고요. 국민의힘 측은 결의문에 반대한 의원은 없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전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결심하고 또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죠. 하지만 의총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과연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았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전륜 선언 결의문은 만들어졌고요.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나온 뒤에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윤석열 수호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져서 민심에 어깃장을 놓던 사태와는 180도 달라진 겁니다. 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의문 작성에 30분 정도가 걸렸고 결의문구의 표현 하나하나도 공을 들여서 다듬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윤 어게인에 대해서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전혀 여지를 두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당을 과거의 프레임에 올가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어내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난해 대선 이후 지속돼 온 최대의 현안에 대해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합의한 이 결의문이 나온 건 그만큼 당이 생존의 기로에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당과 일부 언론 등에서는요. 어제 결의문을 국민의힘을 공식 대표하는 장동혁 대표가 읽지 않은 점 이걸 들어서 혹시 장 대표는 여전히 전륜에 대해서 미온적이거나 또 결의문 발표에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 섞인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언론들이 후속 보도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이른바 전륜 선언문을 발표하기까지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그 투톱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물밑에서 분주하게 조율하고 또 합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특히 이른바 남양주 소주 회동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어떻든 장 대표도 전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서 적극 동참했다는 겁니다.
어제 발표된 결의문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송원석 원내대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의총에서도 당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결론 도출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대로는 안 된다며 답답함을 토로해왔던 송 원내대표가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엔 지난주 초부터 시작된 장동혁 대표와의 물밑 대화와 지난 6일 금요일 저녁이죠. 지도부 8인의 남양주 소주 회동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회동에는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 신동욱, 김민수, 조광한 최고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요, 이 남양주 식당에 모인 이들은 이 허심탄회한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대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데는 모두의 뜻이 같았지만 이 장동혁 대표는 그간 강성 지지층의 분열을 우려했던 만큼 이 결의문에 저륜으로 이해되는 내용이 들어가면 일부 당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걱정을 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 상처를 주고 싶지 않지만 이 지방선거를 치르고 당이 바뀌려면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득했고 결국 장동혁 대표도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송 원내대표의 뜻을 수용한 장 대표는요, 이후 결의문 작성에는 적극 관여했다고 합니다. 네, 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오늘 문화일보에 결의문 초안이 작성이 된 건 지난 일요일 오후였다며 이 과정에서 장 대표가 원내 지도부 등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 또 공감하면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발표한 최종안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7일,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엔 장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공개로 회동했던 사실도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시장은 당 노선 변화 등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장 대표는 오 시장과 회동하기 전에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도 이 안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 등을 경청했다고 전해집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수석 대변인 통해서 의원님들의 견해를 장동혁 당대표께서 충분히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들의 공통 분모를 잡아서 결의안을 만들 때까지 장 대표께서 다른 일정이 많이 있었는데도 대부분의 시간을 의원님들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께서는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도들에 비춰보면 어제 의원총회장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침묵을 했던 건 뭔가 좀 전략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추측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권에서는요, 이 장 대표가 결의문을 직접 낭독하지 않은 거 이걸 겨냥을 해서 진짜 장 대표의 입장은 뭐냐, 결국 어제 결의문 선거용의 쇼가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는 어제 의원총회 내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 때 이 장동혁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결의문 채택 이후에도 이 공개적인 발언은 없이 이 박성훈 수석 대변인을 통해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만을 내고 자리를 떴습니다. 때문에 오늘 여권에선 이 장동혁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비판 발언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이 장동혁 대표가 직접 결의문을 낭독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이 장동혁 대표가 침묵으로 동조하는 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이 장동혁 대표는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정치권의 시선은 장 대표가 이 저륜 결의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 쏠렸고요. 이 관련 질문에 장 대표는 어제 결의문 채택 이후 이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다 밝혔다고 했습니다. 이 윤어게인 세력의 반발 등 추가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당 박윤 어게인 세력은요, 이미 어제 저륜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당장 전환기 씨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를 맹비난하면서 장 대표의 의중을 직접 듣고 싶다라며 만남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윤어게인 세력 일각에선 어제 장 대표가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 대표가 결의문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이 관련 목소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제 그 결의문 채택 후에 입장 안 밝히셨는데 저륜 관련 입장 밝히실 게 있으실까요? 결의문 채택 이후에 예. 제가 수석 대변인 통해서 제 입장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한마디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의원님들 여러 의견들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철회 문제도 사실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은 어제 의총 과정에서도 친한계 배현진 의원 등이 직접 거론을 했고요. 특히 이 김도읍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한 복당 없이는 윤어게인과 절연했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라면서 이 결의문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을 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노선 정리가 우선이라는 이 일부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최종 결정문에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관련해 오늘 한 전 대표는 이 국민의힘 결의문에 대해서 당권파의 숙정 정치와 제명 정치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면피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지금 이제 수감돼 있는 그 권성동 의원 한 명을 빼고 사실상 이제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른바 윤 어게인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절윤을, 정치적인 절윤을 선언하는 그런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일부 의원총회에서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절윤 선언에 그치지 말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도 철회하자, 이렇게 해야지 결국 중도층의 민심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결국 해결될 기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선거 때까지 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진척 여하에 따라서는 뭐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제 절윤 선언만 가지고도 일단 보수 쪽의 정당이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은 이제 됐기 때문에 우선은 뭐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만시탄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다행이다, 그런 마음은 들고요. 장동혁 대표의 이름을 처음에 안 올렸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에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당시에 절윤을 주장한 사람들과 절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걸 갑자기 뒤엎고 갑자기 나와서 뭐 절연한다, 이렇게 하는 게 모양이 우습잖아요. 이런 그런 것 하나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강성 지지자들을 생각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아마 송은석 대표가 중심이 돼서 선언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문제는 저는 위에서 이렇게 위로부터의 뭐 통합도 중요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내 좀 비토가 좀 있거든요. 당원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동훈 전 대표도 충분히 그 사람들을 껴안을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내고 또 당에 또 우리 지도부에서도 한다면 저는 뭐 선거 때까지 얼마든지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상 변호사께는 이 부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어제 장동혁 대표가 그 발표를, 그러니까 그 선언 결의문의 발표 그거를 맞지를 않았고, 그리고 침묵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속마음은 다른 거 아니냐. 그리고 오늘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어제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자신의 얘기는 다 했다. 그 수석 대변인의 발언이 이거였거든요.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 그러니까 본인도 소속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결의문에 찬성을 한다, 이런 취지를 이제 우회적으로 밝히기는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당에서는 계속 장동혁 대표의 진위를 공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절윤하지 않았던 것은 국민의힘 전부 의원들이 총의를 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지도부가 절윤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이번 결의문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결의문도 굉장히 좀 내용도 문제가 많아요. 그동안 절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그 탄핵 사태에 대해서 반대했고, 그다음에 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사실상 관저농성에 함께했던 의원들에 대한 어떠한 사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그 시기도 굉장히 문제예요.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 이번 공천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그 직후 바로 다음 날에서야 이런 결의문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나 이것은 지방선거용 절연쇼가 아니냐, 절윤쇼가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라고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번
이번 전륜 선언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뿐만 아니라 인사적인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번 전륜 선언에 대해서 지금 전한길 씨라든가 고성국 씨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두 유튜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 적어도 제명 조치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복당 문제도 함께 연결해서 살펴봐야지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